지금부터는 질문 시간이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네. 대표님, 국가마다 코인이 사용되려면 국가에서는 뭐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스코인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금융공학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3대 요소, 암호화폐가 세금을 거두려면은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또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하고 거래를 했는지. 왜냐면은 지금 백금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게 양도소득세를 물겠다. 근거가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대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거래소가 그래서 거래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거래소에는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에서도 거래소처럼 그 내역이 다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에서는 금융공학, 즉 법정화폐하고 페이하고 전자화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내역을 본인 스스로 뭘 교환하거나 법정화폐에서 전자화폐로 교환하거나 또는 전자화폐에서 또는 뭐 암호화폐로 교환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교환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에 어떻게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누구하고 거래를 했는지 어떠한 상품을 샀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게 되고요. 가장 큰 문제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갑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개인과 개인이 P2P로 거래할 때는 그 거래 내역이 기존의 블록체인 사업자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사업자들은 대부분의 거래가 개인과 개인 거래 위주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을 그 재단에서 정보를 주기 전에는 불가능하고요. 또 그거를 요청했을 때 그쪽에서 제공을 안 하게 되면은 문제가 터집니다. 저희는 시공간 블록체인을 설계할 때 왜 유가 원칙, 공간적인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누가 언제 어떻게 거래했는지 저희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할 때는 거래가 됐는지 그게 이더리움이 됐든 마스가 됐든 또는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코인들이 들어왔을 때 암호화폐가 들어왔을 때 거래 기록들을 어떻게 얼마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에 있는 지갑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거는 저희가 API를 제공할 겁니다. API를 제공하면 그 API를 지갑들은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용이 되면은 그 개인 지갑에서 이동을 하더라도 거래 기록이 남습니다. 그 거래 기록을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가겠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통합적으로 거래 기록이 남겨놓기 때문에 아까 그 스케일러빌리티에서 각 나라의 인증센터라고 있죠. 중앙은행 같이. 그 나라의 국세청이 그 인증센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런 내역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가가지고 또는 해외에 가서 뭔가를 카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카드 기록이 카드 벤사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벤사를 통해서 은행 또는 국세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사업자한테는 얼마 매기고 중개사업자한테는 얼마 매기고 각 카드사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지 보는 거고 그게 다 연동이 돼 있어야지 세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아까 금융공학에 거래소가 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거를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 전자화폐,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법정화폐의 기준이 되는 세금 매기는 게 법정화폐의 기준인데 그 화폐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 정보, 실시간 전 세계 법정화폐에 대한 환율 정보를 통해 가지고 실제 환율에 대한 거래 기록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암호화폐 마켓캡이나 또는 거래소를 들어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 기록이 또
금액이 얼마만큼 정해져 있는 게 거래소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거래소 기록을 가져옵니다. 그 기록과 법정화폐와 이게 있기 때문에 코인이 얼마의 이동이 법정화폐로 교환이 됐고 페이로 바뀌었는지 뭐가 얼마를 소비했는지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지갑들은 어떻게 하냐. 임포트가 되면 바로 세금을. 여러분들이 지갑에 보면은 개인 지갑인데도 보면 옆에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주가 정보처럼. 오늘 가격이 얼마다. 거기서 나가게 되면은 그 가격대로 암호화폐가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록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이런 앱을 쓸 때도 어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거에 빌링을 했는지를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언제 썼는지,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정보를 아까 회수하는 겁니다. 그 정보가 시공간 블록체인의 전체적인 아까 멀티모달 기술이 그 기술입니다. 그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그 수집 기술이 없으면은 아까 했던 가격 정보나 또는 거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각 나라에 맞게 세금을 거둘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중앙은행 같이 인증, 칸트리별, 국가별 인증센터를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막스 네트워크의 이 블록체인 개념이 그 기존의 블록체인의 개념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 저희 타일 중앙화에 관련된 개념이 다른 블록체인들과 어떻게 다른 기술이 들어간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에서 기존하고 틀린 거는 크게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1세대와 2세대는 시간을 기본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채굴과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채굴은 이미 사업에 있어서 뭐 의미가 없는 기술이고,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개념은. 세 번째, 스마트 컨트랙을 가져갈 때 공간 정보가 기존에 없는 기술이고요. 세 번째, 유가 원칙이 통해야지만이 서비스와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블록체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행이나 국가가 수용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문제가 뭐냐면 속도입니다. 기존에는 블록체인들은 1, 2세대는 채굴 기능을 집어넣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굴 부분을 뺐습니다. 설계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음 블록에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그 채굴이라는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걸 극복을 못하는데 그거를 과감히 뺀 거죠. 왜? 필요 없는 기능이니까. 왜?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거는 의미 없는 기술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뺨으로써 속도를 갖다가 초당 50만에서 100만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뎁 사업자들이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거래 기록, 아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록들을 블록체인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채굴이라는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블록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틀립니다.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록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는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 사이즈를 기존에보다 한 10배 정도를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데이터까지 준비를 해놔야, 물론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담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보통 뭐 블록체인에서는 포크한다 뭐 하는 게 이제 기능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다 설계를 해놓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국내는 블록체인 관련 응용 특허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트 코드가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원천 특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다른 거는 아까 채굴 기능이 뺐다는 거고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굴 기능을 빼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 개념만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의 개념을 공간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거고요. 블록체인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공간 개념을 블록체인에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부터 기술을 준비해왔다는 거. 그래서 모달 기술이나 디지털 콘텐츠 원본 확인 기술들이 모두가 다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 개념을 설계했고 그 준비된 기술들이 시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설명대로면 코인 단일화가 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코인은 코인으로서 단일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이 코인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방법을 받쳐줄 기술이 필요한데 앞에서 스케일러빌리티에서 봤듯이 또는 저희가 금융공학을 집어넣은 걸로 봤듯이 코인을 단일화한다는 것은 단일화 정책, 팔리시가 필요합니다. 정책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P2P로서의 기존의 그 단일화가 안 됐던 이유는 코인마다 암호화폐마다 지향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가치로서만 가지고 있는 거고 투자의 가치로서 이더리움은 사용성에 스마트 컨트랙을 집어넣어서 사용성을 강조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치와 사용성을 동시에 하면서 기존에 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사용성이거든요. 그들은 사용성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즉 코인을 실제 전자화폐나 법정화폐처럼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성에 대한 준비가 1세대와 2세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함으로써 저희는 마스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냥 단순히 코인으로서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케일러빌리티에서 봤듯이 각 국가에서 마스가 기축통화로 쓰여진다면 국가도 기축통화가 각 나라별로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이나 각 나라, 뭐 중국 중앙은행도 국가 코인을 발행을 이미 해놨고, 뭐 미국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각 나라별로 국가 코인이 법정화폐처럼 발행이 된다면 그 밑에 회사들이 또 있을 겁니다. 코인을 또는 토큰을 발행하는 사업자들이. 그럼 국가가 이 코인을 환전을 해줘야 되고 국가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국가 코인이 기축통화로서 중재를 해줄 코인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철학과 이론, 방법론, 기술이 준비돼야지 이게 단순히 코인을 통합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로써 끝나는 거지. 그거를 받쳐줄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설계까지 저희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